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민주입니다. 곧 여름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면 날씨는 흐리고 생활하기는 조금 불편해도 기대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는 건데요. 화창해 보이는 날씨에도 이 미세먼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깨끗한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동식물과의 교감이 기다리는 곳, 또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짜잔! 소랑 반다비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이 녹음이 짙어져가는 이 계절,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한번 둘러볼까요?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한 곳. 자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드넓은 공간이다. 숲속에서는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나무가 우거진 오솔길 사이를 호젓하게 걸어도 좋다. 걷다 보면 이름 모를 희귀한 식물들이 반기고 새소리도 들려오고 물고기도 만날 수 있는 곳. 살아있는 곤충들과 함께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운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 속으로 출발! 따뜻한 햇살 속에서 피고 지는 꽃들이 반기는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저는 홍천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자연환경연구공원은 네. 그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그 연구공원으로서 네. 1년 360일 항상 열려 있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어린 아이들서부터 아주 어른들까지 강원도민은 물론 전 국민 어느 분이든지 찾아와 오시면은 늘 휴식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휴식을 즐기며 자연을 관찰하고 우리가 사는 자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곳이다. 자연 곳곳을 정말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수생식물원입니다. 예, 수생식물원이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수식물들, 오염된 물도 이제 정화시키는 식물들 주로 식재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물속에 침수해서 하는 침식식물이 있고, 그게 이제 붕어말 같은 게 있고, 부엽식물이 있어. 물 위에 떠다니는 식물 종류가 있는데, 그건 불의 옥잠 종류가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노랑오리 연꽃입니다. 잎이 작죠? 여기 한 7, 8년 노란 꽃이 피는데 우리가 이걸 부엽식물이라고 여기 물가에 있는 식물 있잖아요. 네. 귤이라든가 노란 꽃창포 이런 것들은 이제 정수식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수련과 옥잠화 등 수생식물과 잉어와 붕어가 사는 수생식물원. 기린초, 비비추 같은 야생화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연구공원 한편에 마련된 조류 사육장에서는 실면조, 꽃 오골개, 공작 비둘기, 꿩 같은 새들도 20여 종이나 살고 있다. 마치 물속에 와 있는 듯한 생물 전시실에서는 버들치와 피라미 같은 물고기를 가까이에서 보고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특별 전시가 한창인데 살아있는 곤충의 세계를 주제로 곤충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를 보면요, 식용 곤충이래요. 제가 먹는 건 좋아하지만 곤충을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좀 징그러워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하나만. 과연 곤충의 맛은 어떨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하나 더. 되게 고소하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새우과자 맛이 나면서 되게 고소해요. 살아서 꿈틀거리는 곤충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 장수풍뎅이, 폭탄 먼지벌레 등 살아있는 벌레와 곤충 사진도 전시되고 있다. 몰랐던 곤충의 세계를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자연학습장.
조용하던 전시장이 시끌시끌. 곤충 전시관에 유치원 꼬마 손님들이 찾았다. 눈으로 보기만 했던 곤충들을 직접 만져보는다. 아, 너 징그럽구나. 너 못 먹겠구나. 왜 친구는 맛있게 먹잖아. 아, 먹어봐.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 식용 곤충도 먹을 수 있을까?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재밌어해요. 네.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 자연과 전시실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실내가 다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한테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만들기를 통해 배우는 놀이 수업.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번데기. 왜 번데기가 제일 좋았을까, 하서아는? 말랑말랑. 말랑말랑해서.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누나는 징그러울 것 같은데 안 징그러웠어요? 네.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부드러웠어? 엄마 아빠랑 같이 나베 보러 오고 싶어요. 숲속 전체가 놀이터가 되는 밤비 유아 숲 체험. 답답했던 교실을 벗어나 자연이 학교가 된다. 이리저리 뛰어놀며 체험학습이 한창이다. 아이들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공간. 여기 오시면요,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숲속길이 있는데 한번 걸어볼게요. 활짝 핀 산 철쭉 사이로 한 걸음 한 걸음. 숲속 오솔길을 걸으며 여유와 행복을 느껴본다. 나무들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싱그러운 자연을 만나는 기쁨. 우와, 여기 제비꽃이 있어요. 귀엽고 앙증맞은 그 보라색 꽃이잖아요. 이 제비꽃은 허리를 굽힐 줄 아는 사람만 보인다는 꽃이잖아요. 아, 예쁘네. 저희가 보러 가려고 하는 식물이 멸종위기 식물인데요. 워낙 공원이 너무 넓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를 어떤 걸 태워다 주신다면서요? 저희들 전동차가 있습니다. 네. 무공해 전동차 타고 한 2km 올라가시면 멸종위기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무공해 전동차를 타고 출발. 녹음이 짙어져가는 풍경을 만끽하며 새로운 볼거리를 찾아 달려간다. 잠깐이지만 굉장히 즐거웠어요. 자연도 볼 수 그렇죠. 있었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멸종위기 식물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그럼 뭔가 이 식물들을 살려낸다는 곳인가요? 어떤 그렇죠. 곳이에요? 살려내고 또 보존도 하고 우리가 이제 산에 가면 이제 식물들이 많은데 현재는 많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기후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 의한 남획도 있고 해서 실제 그런 식물들을 가서 찾아서 저희들 종자를 수집해서 여기서 증식 키워서 여기서 현지외 보존도 하고 현지외 현장에 가서 복원도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키고 보존해야 할 희귀 멸종위기 식물을 전시한 멸종위기 식물원.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식물들이다. 다양한 이유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점점 사라져가는 식물들. 식물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 환경이 파괴됐다는 뜻이다. 동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선 결국 사람도 살 수가 없을 터. 어떤 것이든 사라져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요. 듣도 보도 못한 또 이름도 생소한 식물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숲속 놀이터. 살아있는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 이번 주말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곳으로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에 가시면 여러분도 곧 자연입니다.
네,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들 잘 만나봤습니다. 멸종위기 식물들도 볼 수가 있고요. 곤충 특별전도 열리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가볼 곳은요. 16개의 힐링 도보 여행길이 기다리고 있는 원주 구비길입니다. 각 코스마다 다양한 볼거리와 매력이 아주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스탬프 투어를 마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로 지금 떠나보시죠. 지리산 둘레길, 부산 갈매길, 그리고 강릉 바우길 등 우리나라인 걷기 좋은 여행 코스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 전국에 많은 도보길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 원주의 도보길, 좋은 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피디님? 오늘 길을 걷기 전에 네. 이곳에서 챙겨가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 이 도심에서 걸으려면 챙겨가야 되는 거? 남친? 일단은 제 튼튼한 다리는 지금 이렇게 잘 챙겨왔고, 아이고 찍으시면 좀 창피해. 우리 피톤치드 뿜뿜하러 다 같이 고고! 내 머리부터 뿜뿜 내 발끝까지 뿜뿜. 지금부터 원주에서 즐기는 힐링 도보 여행 어떠신가요? 국장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빨리 저한테 뭘 주세요. 예, 이게 이제 구비길 16개 코스를 안내하는 지도고요. 아, 네. 그 코스마다 내가 다녀갔다 하는 인증하는 스탬프 북이에요. 나중에 16개를 다 이제 스탬프를 찍어서 완보하셨다 그러면 이제 기념품도 드려요. 전 코스를 걸으면 이 완보 인증서가 주어진다고 해요. 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싹 달면은. 이야, 그러면 이게 16개 코스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훈장 받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코스당 한 10분, 20분 걸리나요?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코스가 보통 15km 내외로 구성이 돼 있어서 15km? 우리 소연 씨 같은 걸음으로는 네.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한 코스예요? 16개 코스 총 연장 245km의 원주 구비길.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공기가 정말 좋아요. 예,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선생님? 여기가 이제 그 3코스 시작점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매지 임도 코스라 그래서 네. 임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네. 특히 이쪽에는 그 어린이들 숲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공기도 맑고 좋습니다. 아주.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정도면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네요. 그렇죠. 시작점은 좀 이제 주로 임도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볼까요, 예, 선생님? 그러죠. 출발! 출발! 고고! 맞아요. 고고! 선생님, 이게 제 평상시 걸음이에요. 이러면 금방 지치겠죠? 자, 사뿐사뿐 기분 좋게 출발해봅니다. 먼저 봄볕의 싱그러움이 시원하게 맞아주고요. 오솔길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며 조금씩 원주 구비길을 만납니다. 선생님, 네? 이거는 뭐예요? 이 깃발같이 생긴 거는요? 원주 구비길을 걱정 없이 걸을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띠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가다가 길을 잃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이 띠가 있는 곳을 따라가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띠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가방에도 이렇게 그렇죠. 매달려 있었구나. 저는 선생님만 따라갈게요. 그럼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갑시다, 출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런데 경사진 구간이 나타나자 점차 숨이 가빠오는 소현 씨. 같이 가요. 한 코스당 한 10분, 20분 걸리나요? 알려주세요. 저도 도와주세요, 선생님. 지금이 응급 상황인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으니까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이 지팡이 하나 드릴까, 스틱을? 있으면 좀 나아요, 선생님. 원래 이 스틱은 스틱 한 개가 다리 하나 역할을 한다 그래요. 아, 어려웠을 때는 이걸 들으면 금방 효과가 있죠. 그럼 좀 빌려주세요, 선생님. 진짜 빌려주셨어요, 저. 안타깝지만 하나만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리가 드디어 3개가 됐어요. 다시 힘을 내 원주의 깊고 아름다운 산길을 걸어봅니다. 근데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 아, 언제 내려오지? 이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으세요? 네, 그렇죠. 이제 사람마다 이제 걷는 목적과 이유가 다 있겠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걷고.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이제 저를 돌아보는 시간. 오롯이 혼자 걸으면서 또 같이 걸으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네. 또 내 집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는데. 우와! 대박! 자연 그대로의 멋을 간직한 풍경 덕에 몸과 마음이 금세 정화되는 듯 한데요. 제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걸어온 소중한 시간만큼이나 이 너른 풍경이 더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번에는 알록달록 우리 구빗길의 미녀 삼총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두 번 올라온 그런 포스가 아니에요. 1년 내내 와, 1년 내내 와. 365일. 비가 와도요? 비 오면 안 와. 비 오면 안 와. 자, 우리 구빗길의 매력 한 가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아, 이 길이 흙길이고 너무 경사도 안 찌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 다니기 딱 좋아요. 구빗길이 최고야. 이렇게 3코스를 완보했는데요. 저희 달맞이길 3코스 완성! 이번에 만날 길은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캠퍼스 길입니다. 잔잔한 물빛과 눈부신 가로수길이 어우러져 계절마다의 완연한 풍경을 즐길 수 있죠. 마치 이 길이 그 결혼식장에 웨딩 마치를 하는 길 같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약간 그 기분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이 키스로드랍니다. 내년 봄에는 꼭 벚꽃이 만개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와서 이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가 남자친구랑 올 수 있을까요? 이쁜 수영 씨를 보니까 혹시 제게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선생님 너무해요. 자, 이번엔 황둔으로 가볼게요. 아직도 맑은 샘물이 솟고 있다는 주천강. 마을의 역사와 사람, 자연을 생명력 있게 이어주고 있는 주천강을 따라 걸으며 길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길인 16코스 황둔 찐빵길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이 길을 유독 더 추천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왼쪽에 있는 그 지명이 무릉도원면이에요. 신선들이 논다는 이 무릉도원면을 연해서 원주의 마지막 끝자락을 쭉 걸으면서 사색하기 좋고 또 아름다운 풍광을 느낄 수 있고 또 천천히 걸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아까 그 키스로드는 연인이랑 오붓하게 걸으라고 하셨고 여기 16길은 누구랑 걸어야지 딱인가요? 꼭 같이 걷고 싶으세요? 같이 걸으면 좋잖아요. 같이 걷기보다는 이 길은 정말 혼자 오롯이 혼자 한번 조용히 한번 걸어보래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길.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길. 입 꽉 닫고 또 이 음악도 빼고 이 물소리 들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오롯이 한번 혼자 걸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입 꽉 닫고 귀 열고 걸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자, 출발. 귀를 크게 열고 천천히 호흡하며 느림의 미덕으로 가는 길. 이렇게 원주의 속살에 잠시 마음을 맡겨봅니다. 와, 드디어 여기가 거의 마지막 코스죠, 선생님? 예, 지금 이제 드디어 16코스의 마지막 동점에 왔습니다. 끝입니다. 드디어 선생님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원주 구빗길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렵네요. 원주 구빗길은 우리 원주인의 산소 같은 것이죠. 산소다.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소중한 걸 자꾸 잊게 되는데 다시 한번 기억 찾아내서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길에는 구비마다 세월과 사람, 자연을 잇는 순수한 만남들이 물들어 있는데요. 이 길이 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천천히 돌아보며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길이 주는 지혜이자 힘일 겁니다.
네, 지역을 막론하고 대박 맛집에 가보면요. 저마다 남다른 비법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정성과 노력이 숨어 있죠. 지금부터 대박 맛집의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완소 야식 메뉴죠. 족발인데요. 이 흔한 족발로 흔하지 않는 대박 맛집이 된 비결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킁킁 난다나 맛집의 냄새가 나. 냄새로 손님들 유혹하는 오늘의 맛집? 녀석의 정체가 궁금하다 궁금해. 담백하고 쫄깃한 거 먹으러 왔어요. 제 피부 보세요. 요거 먹고 쫄깃해졌어요. 어허라, 피부에 좋은 거라? 주세요. 한 접시 주세요. 아하, 꽁꽁 숨어있지 말고 어서 네 녀석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뭐야, 양파 맛집? 아니죠? 양파와 족발의 맛있는 만남. 나 한 입, 그리고 너 한 입. 달달한 사랑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양파 족발? 그 다른 집 족발보다 육즙이 많아서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맛도 맛인데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씹을 때 부담을 안 주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족발 육기 상태 보이시죠? 족발이 돼지가 좋아서 완전 신선한 것 같아요. 완전 좋아요. 엄지척하게 하는 맛의 비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족발 왔습니다. 족발 맛의 기본은 싱싱한 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온 애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오, 역시 국내산.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어쩐지 요놈요놈 분홍분홍한 게 남달라 보이더라니요. 저희 집은 매일 아침 작업한 생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핏기가 보이잖아요. 싱싱한 거거든요. 이런 족발을 써야 족발이 맛있습니다. 싱싱한 족이 준비되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사장님, 살 좀 떨어지겠어요. 족발 마사지. 지금 핏기를 빼고 있는 겁니다. 마사지를 하면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 핏기를 빼줘야 됩니다. 핏물 쫙 뺀 족발 누님. 그런데 다시 입수해요. 미지근한 물에 1시간 정도 담가놓고 핏기를 뺀 다음에 족발을 삶을 때까지 흐르는 물에 담가놔야 됩니다. 그래야 족발이 더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보통 얼마 동안 그럼 담그시는 거죠? 보통 흐르는 물에 한 8, 9시간 정도 될 겁니다. 핏기가 제거된 건데 왜 지금 다시 씻고 계세요? 저희 비법 육수에 삶으려고 지금 씻고 있습니다. 아하, 이쯤 되면 나와줘야죠. 비법 육수. 대추, 계피, 당귀, 진피 등 몸에 좋다는 한약재 아낌없이 투하해주고요. 육수의 깊은 맛을 책임질 신선한 채소부터 달달한 과일까지 싹 다 넣고 팔팔 끓여주면 우리의 입맛을 평정할 육수계 어벤져스 완성이요. 자, 이번엔 육수를 닮아서 먼 곳을 보는 사장님. 이번엔 어떤 임무인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만지는 대로 보면은 이 수치가 2.0이 되게 나오면 됩니다. 이건 당도교고 염도계인데요. 제가 족발을 삶을 때 육수의 당도와 염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족발 맛을 일정하고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염도는 한 1.5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준비를 마친 육수에 통통한 족발 누님을 넣고 약 2시간 동안 끓여주면 그렇죠! 우리들의 감동 실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윤기 실화냐? 여기는 족발도 되게 싱싱한데 양파도 되게 아삭아삭하고 되게 싱싱하고 여기 채소도 보면 엄청 싱싱해요. 이게 하루하루 바뀐다고 계속 하더라고요. 방금 밭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아우.
싱싱한 채소 찾아 산만리.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채소 너 어딨니? 이제 지금 우리 가게 제일 중요한 채소를 사러 가야죠. 필요한 채소 다 말해봐. 내가 다 사줄 테니. 채소 사러 가는 소리 부릉부릉. 사장님 달려. 위풍당당한 발걸음. 채소 너 들어와. 무한 양파 맞죠? 네. 채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장님. 그리고 또 다른 매의 눈이 있었으니. 이모 화나셨어요? 맨날 내가 당신 알아서 다 쓸 거 다 주는데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도 이런 식으로 띠적띠적 하면 좀 기분이 언짢지 않아요? 가게 나가 화가 나니까 쳐다봐 이제.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저희 손님들이 먹는 건데 꼼꼼히 좋은 걸 손님들한테 드려야지 안 좋은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도 고객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건 좋은 거를 다 고객 상품에 맞게 드리지. 그래도 우리 고객들이 좋은 걸 먹어야지. 진짜. 얼굴에 구멍이 날지라도 채소는 꼭 확인하리라. 보자. 일일이 상태 체크하는 우리 사장님. 그래, 양파 너는 통과. 상태 좋은 양파 겟하고 맛있게 익은 족발에 얹어주니 먹는 순간 내 입은 무릉도원, 내 혀는 복받은 거 인정? 인정. 저는 여기 있는 양파랑 같이 먹는데 이거 같이 이렇게 먹으면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어머 손님, 족발이랑 같이 먹어야지 양파만 먹으면 어떡해요? 양파가 좀 먹으면 맵잖아요. 근데 여기 양파가 전혀 맵지가 않아요. 과일 먹는 것처럼 상큼하고 맛있어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네, 최고입니다. 양파를 많이 먹어도 안 맵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비결은 레몬입니다. 레몬이요? 레몬을 5분 정도 담가놓고요. 찬물에 씻으면 상큼한 맛과 아삭한 맛이 있어서 양파 족발이 더 맛있습니다. 상큼함을 더한 양파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요 소스의 정체도 궁금해. 어떻게 만드신 거죠? 공개 좀 해주세요. 6개월 동안 제가 연구해서 만든 쉽게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연구하셨구나. 제가 날로 먹으려고 했네요. 사장님의 숨겨왔던 소스 비법 대공개? 달콤한 과일을 가라 간장과 겨자가 적절히 섞인 소스에 부어주면 족발의 달달함을 업 시켜줄 끝판왕 소스가 탄생. 와, 양파의 꽃된장이 끝냈으니 이제 족발과 양파의 야들야들한 동거가 시작되겠죠?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군침, 침샘 폭발각. 특별하게 맛있는 게 이 과일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과일 소스가 여기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어보니까 역시 저희 집에도 사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새콤달콤 족발군과 양파향의 촉촉한 만남? 나는 찬성. 네, 상큼한 양파와 특제 소스를 이용해서 별미로 재탄생한 양파 족발을 만나봤습니다. 육수의 맛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도계와 연부계까지 또 사용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확실히 맛집의 비결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듬뿍 쏟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워질수록 실내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박물관 나들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섬유종합박물관부터 영화 캐릭터 박물관까지 볼거리 풍성하고 체험거리도 가득한 박물관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박물관 속 깊이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독특한 박물관.
수백 년의 역사, 거대한 규모. 유명한 작품은 없다지만 소소한 재미를 주는 독특한 박물관들이 대구에 있다. 박물관에서 이런 경험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볼 수 있고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신기한 것도 너무 많아서 좋아요. 이런 박물관은 없었다? 함께 즐기고 역사를 기록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이색 박물관. 대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신나는 박물관 투어. 지금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보자. 대구에서 떠나는 이색 박물관 투어. 그 첫 번째는 대구를 대표하는 어떤 것이 전시돼 있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은 멋쟁이 마네킹들 뿐. 이곳은 국내 유일의 섬유종합박물관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섬유의 도시 대구. 아시아의 밀라노로 불릴 만큼 섬유 재직뿐만 아니라 염색, 가공, 봉제, 유통 등 섬유 산업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라고. 한 시절을 풍미했던 섬유 기계들이 박물관 한켠에 전시돼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로 합성 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섬유가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나일론 섬유 기업들도 있었겠지만 섬유 시장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 전국에서 합성 섬유 나일론을 구하기 위해서 섬유 시장으로 모여들었고요. 전국에 제일 가는 원단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섬유 도시의 명분을 1980년대 후반까지 가지게 됩니다. 섬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패션. 이곳에선 시대별로 유행하며 인기를 끌었던 의상들이 모여 있는데 6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니 스커트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힙합 패션까지 패션 변천사가 한눈에 쏙쏙. 대구가 패션 도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패션에 관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1910년부터 현재까지 패션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입었던 옛날에 입었던 벨벳 옷도 여기서 실제로 볼 수 있었고요. 낙하선으로 만든 옷도 참 특이했습니다. 시대가 흐르며 섬유 옷에 미래 산업이 더해지기도 하고 먼 훗날엔 섬유로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데 이것은 탄소 섬유로 만든 자동차 보닛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철을 대신하는 섬유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우리가 곧 타게 될 것입니다. 섬유 박물관답게 원단을 이용한 체험 활동도 활발한데 오늘의 자투리 재료는 바로 넥타이. 철진한 넥타이들로 뭘 만들까? 오늘은 넥타이 이용해서 예쁜 머리핀 만들 거예요. 나비 넥타이 만들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이 마구마구 발휘될 시간. 고사리 손이 바쁘다 바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이어를 뱅글뱅글뱅글 쑥꼭지 잠그듯이 잠궈주면요. 이게 정말 헌 넥타이 맞나요? 아이들의 패션 감각 살려줄 예쁜 리본으로 변신. 못 쓰는 넥타이를 가지고 머리핀을 만들어서 재밌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섬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었고 또 같이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거리 자체가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대구의 북성로. 공구 장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이곳에 새로운 박물관이 세워졌다. 개관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북성로에 되게 많은 기술 장인분들이 계시고 또 기술에 대한 종류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혹은 또 다양한 작가들이 만날 기회가 좀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그런 요소들이 좀 더 잘 만날 수 있고 융화돼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꾸몄습니다. 가장 공들여 준비했다는 이곳은 북성로에서 평생 함석공으로 살아온 이두경 장인의 작업실을 그대로 옮겨온 장인의 방. 그의 손때 묻은 공구들이 역사를 말한다. 그냥 구경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이긴 하지만 시민들이랑 기술자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작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약간 살아있는 전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북성로 장인을 이어주는 이 공간에 유독 애착을 갖는 분이 있다. 북성로에서만 30년 넘게 공구 일을 해오셨다는 이종섬 사장님. 막 개장한 박물관에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그 느낌을 알 수 있게끔 만져보도록 좀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 서신 분들의 어떤 따스한 온기도 옮기지만 이렇게 정신을 장인 정신을 조금
느껴보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북성로에 장인들이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이 공간. 이종섬 장인은 이곳에 아주 중요한 물건을 기증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모루다. 건물을 다 지나놓고 상호까지 모르라고 지어놓고도 모르는 실질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모르는 없다고 내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필요를 하지만 또 이게 이때까지 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나던 망치 소리와 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발소리로 항상 북적하던 옛 북성로. 그 기록을 전시했던 옛 공구박물관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곳에 수집되고 기증됐던 물건들을 지금의 장소로 옮겨 전시하게 됐던 것. 장인들이 쓰는 공구와 그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로 2층을 꽉 채워 장인들의 숨결이 깃든 장소로 재탄생됐다. 대구의 중구 북성로 이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장소에 오리지널함이 잘 살아나서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공구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모루에서는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진다는데 공구 체험과 거리 투어로 북성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며 꾸준한 활동이 이어진다고 한다. 시민들과 기술자 그리고 북성로의 다양한 기술들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전시 공간이자 워크숍 공간으로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주 특별하다는 마지막 박물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긴 음식점이잖아요. 박물관이 여기 있다고요? 네, 박물관 맞아요. 근데 레스토랑도 하지면은 저쪽 옆 건물로 가면은 이색적인 작품들도 되게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레스토랑에 진짜 박물관이 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가미가 이거 봐. 우와. 들어오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이곳엔 다양한 캐릭터 피규어들이 가득.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뛰어들어온 것 같은 느낌? 네, 이곳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이색 박물관이고요. 제가 19년 동안 모은 피규어와 또 영화 소품을 전시해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장님의 피규어 사랑으로 인해 만들어진 박물관에는 인기 있는 영화 캐릭터들에서부터 추억을 되살리는 캐릭터들까지 눈길 사로잡는 피규어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가족들과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위에 이렇게 이색적인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여기 영화에서 보던 캐릭터들이 여기 다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또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하여튼 신기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디테일에 살고 디테일에 목숨 거는 피규어들. 작아도 디테일은 살아있다는 것. 그런데 눈에 띄는 스타워즈 캐릭터들. 제가 영화 스타워즈를 보고 피규어를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타워즈 물량이 가장 많고요. 모으다 보니까 약 4, 5천 점 정도 수집을 했는데 그중에 40%? 약 2천 점 가까이가 스타워즈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제품도 스타워즈 제품이기도 하고요. 시가 5천만 원을 호가하는 피규어에서부터 찾아내기까지 3, 4년은 기본? 구하기 별따기라는 한정판 피규어에 직접 주문한 특별 제작 피규어까지? 쉽게 볼 수 없는 피규어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모두 다 지금 눈으로 저장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슈퍼맨 어벤져스 실컷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피규어라는 것 자체가 애들 장난감이나 뭐 이런 종류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이 디테일이나 이런 모든 이 퀄리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감동을 나누고 싶었다는 사장님.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꿈을 키워주고 있다. 각박한 삶 속에서 지친 도시인들이나 또 가족, 연인들이 오셔서 어렸을 적의 동심도 찾고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도심 곳곳 숨어있는 아주 특별한 박물관들. 그 속에 담겨진 역사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박물관으로 떠나보자.
네, 전국시대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요. 여름이 되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두 가지 대표 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사라진 입맛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시원하거나 혹은 이열치열, 뜨겁거나 얼큰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쪽인가요? 미리 만나보는 여름의 맛, 막국수와 짬뽕의 대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덥다. 벌써 이렇게 더워지면 어떻게 그래? 근데 뭘 먹나? 오늘은 뭘 먹어? 뭘 고민하세요? 시원한 막국수가 있잖아요. 부드러운 면발과 시원한 맛이 일품인 막국수. 이열치열 뜨끈한 짬뽕은 어떠세요? 아유, 짬뽕 좋죠. 큼지막한 뼈대와 얼큰한 짬뽕의 이색 조합. 미리 맛본 여름 맛대 맛. 뜨겁거나 차갑거나 지금 시작합니다. 막국수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여기가 휴게소네요. 아니, 맛집이라고 했는데. 어머. 어서 오세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네. 맛집이라고 검색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요. 어머, 휴게소라니요. 여기가 맞아요?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 점심때 손님들 많아요. 휴게소의 맛집이라 조금 의외긴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 이른 시간인데도 식당 안에 빈자리가 안 보입니다. 막국수 맛에 반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래요, 글쎄. 그 젓가락질하는 그 모습만 봐도 입술이 덩달아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네. 그 맛이 어때요?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입에 땡기고. 네. 세종 저쪽에 사는데 일부러 먹으러 와요. 겨울에도 계속 와요. 때없이 와요. 엄지손가락이 그냥 저절로 올라와요. 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네네. 자, 막국수 그릇 좀 보세요. 무슨 세숫대야만 한데요. 양이 어마어마. 모든 면 요리는 국물이 중요하잖아요. 이 들이키는 순간. 맛있어. 막 만들어 막 먹는 국수라고 해서 막국수라는데 면발도 쫄깃하고요. 정말 젓가락을 부르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이 맛을 정말 한 그릇을 다 비워내고 국물도 그냥 싹 비워내야 되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면은 그때그때 반죽이 있어요. 저희가 바로 뽑아서 생면을 써갖고 바로 나가고요. 이 집 메밀 면발의 비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저렇게 반죽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메밀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반죽을 미리 잘 안 해놓습니다. 네. 그때그때 주문 들어올 때마다 반죽을 해서 바로 삶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죠. 면발이 불지 않도록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데요. 금세 한 그릇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야, 이건 뭐 속도전이에요. 삶아서 헹구는 데까지 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빨라요. 빨리 안 나가는 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찬물에 헹궈서 나가고 있습니다. 야, 아무리 좋은 재료로 반죽을 한들 면이 불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맛의 비결 두 번째 바로 육수인데요. 육수는 아침부터 진하게 우려내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부터 5시간을 꼬박 구워낸다는 육수엔 과연 뭐가 들어갔을까요? 마늘, 양파 큼직하게 썰어 넣고요. 무에 팥뿌리, 한약재 모습도 보여요? 예. 한약재는 헛개, 감초, 나머지 기타 등등. 여기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풍덩.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힘없이 넣네요. 예. 김장철도 아닌데 웬 무가 이렇게 많냐고요? 바로 막국수의 맛의 비밀. 세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동치미를 담근대요. 요래가 지금 얼마나 돼요? 한 보름? 그래 이제 보름 동안 둬도 이제 여기서 하얀 꽃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숙성이 된 거지. 네. 하얗게 모든 게. 그러면 이제 그때가 맛있는 냄새 나지. 네. 네, 맛있는 냄새 확 나지 뭐. 이제 동치미 익은 냄새. 그러게. 사계절 내내 똑같은 동치미 맛을 내는 어머니의 손맛도 특급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잘 익은 동치미 톡 쏘는 그 맛. 아유, 말 다 익죠 뭐. 아우, 이거지. 이 하나만 있어도 여름 나겠어요. 아우, 좋다. 조미료 하나 넣지 않고 어떻게 이른 맛을 내나 몰라요. 그냥 참 요 상태 요 맛만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살얼음 동동 띄운 동치미 육수에 막국수 한 그릇 후루룩 말아 먹으면 더위쯤이야 뭐 우습죠. 만드는 모습들이 지켜보고 나니까요. 아, 이래서 이 맛이 나는구나 싶어요. 메밀국수 생각나면 언제든지 들리세요. 이 손으로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미리 맛본 여름, 이번엔 so hot. 짬뽕의 진수를 만나러 세종시로 갑니다. 항상 거의 뭐 한 30분씩 기다리고 30분 기다리는 건 예사. 이 맛을 위해서라면 긴긴 기다림쯤이야. 아니 그런데 짬뽕집에서 다들 뼈다귀 한 대씩을 뜯고 있어요. 짬뽕집으로 알고 왔는데 뼈다귀 해장국이 있더라. 짬뽕과 뼈 해장국의 만남. 아니, 제가 눈을 한참을 비볐어요. 제 네. 눈이 맞나? 네. 아니, 이거는 짬뽕이야, 감자탕이야. 네. 짬뽕에 해물도 좋은데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게 돼지고기예요. 짬뽕하고 이 돼지 뼈하고 엄청 잘 어울려요. 정말요? 네. 영양가도 그렇고 드시기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잘 어울려요. 이 집 짬뽕 육수엔 돼지뼈와 소뼈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돼지뼈 같은 경우는 국물이 진하게 이제 우러나오는 반면에 감칠맛은 약간 떨어져요. 근데 소는 이제 구수하면서도 그 감칠맛이 싹 올라와요. 우선 팔팔 끓여 핏기부터 제거하고요. 본격적으로 육수 내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제가 쓰는 육수에 딱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시원한 맛인데 그 뼈에는 시원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찾다가 선택하게 된 게 이 민물새우입니다. 시원한 국물 맛의 포인트는 바로 저 민물새우인데요. 여기에 매콤한 맛을 더해주는 고추씨를 넣어서 12시간을 푹 끓여주면 짬뽕 육수가 완성됩니다. 아주 뽀얗게 우러났죠. 수많은 밀당 중에 육수와 불의 밀당,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육수를 이렇게 오래 끓인다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끓인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네.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강한 불로 하다가 약한 불로 하다가 강한 불로. 밀고 당김이 있어야 예. 되네요, 육수하고도. 그래야 육수가 맛있게 잘 우러나와요. 아유 그냥 보기만 해도 칼칼해요. 매콤한 고춧가루에 후추 생강을 넣고 국물을 만들고요. 한쪽에서는 짬뽕에 토핑으로 올라갈 돼지 목뼈만 저렇게 삶아내는데요. 짬뽕 한 그릇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이 국물 맛만 봐도 그냥 기가 막히겠는데요? 딱 삶아내면 이제 이물은 버려야 돼요. 잡냄새 없애고 또 이제 뼈를 갖다가 이제 생뼈를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다음 이제 양념도 한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매콤한 육수 맛이 살코기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데요. 오래 삶았다고 해서 전혀 질긴 게 아니라 야들야들해요. 아니, 이렇게만 먹으면 그 김포해장국집에 그 맛인데요. 근데 요 씹히는 맛도 찔깃거리는 게 아니야. 일반 등뼈가 아니라 이제 목뼈예요. 네. 목뼈가 살도 많고 부드럽고 맛도 좋아요. 자 이제부터 짬뽕 본연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해물 볶고 채소 볶고 여기에 불맛까지 넣어주면 줄을 서서 먹는다는 짬뽕 국물이 탄생을 합니다. 뼈 해장국을 고는 정성에 얼큰한 짬뽕이 더해진 요 맛. 면 요리는 먹고 돌아서면 금세 출출하다는데 뭐 든든함은 물론이고요. 국물 한 방울까지 흡입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유 그냥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식사 대용은 엄청 좋은 것 같고 이게 국물이 고기가 막 우러나서 나온 것 같아서 네. 정말 좋고요. 갈비가 들어있으니까 뜯는 맛도 있고 이 정도 맛이라면 한 번쯤 와서 먹어볼만 하지 않을까요? 짬뽕집에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특히나 면발에 찹쌀가루가 들어가서 불지도 않고 쫄깃하더라고요. 어머, 그 오래 구워서 그런지 구수한 맛, 칼칼함에 아니 이 짬뽕은 오미자 짬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몇 가지 맛이 이 혀끝에서 다 느껴지는지. 한 손에는 뜯는 맛, 한 손으로는 면 치는 맛. 양손과 입이 쉴 새가 없습니다. 잘 먹었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맛이네요.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재료 있으면
손님들한테 보답하려고 노력할 거고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또 다른 메뉴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물 맛이 네. 주인장을 닮았네요. 감사합니다. 지인국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미리 느껴보는 여름의 맛. 뜨겁거나 혹은 차갑거나. 입맛 없다고 뭐 새로운 거 없을까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취향대로 입맛대로 아주 확실하게 찾아드립니다. 뭐 보약이 따로 있겠어요. 한 끼 맛있게 먹는 게 바로 최고의 보약 아닐까요? 네, 시원한 막국수와 돼지 목뼈를 이용한 이색 짬뽕까지 만나봤습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성격은 정반대지만요. 공통점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바로 육수를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들인다는 거였는데요. 차가운 막국수도 뜨거운 짬뽕도 국물 한번 후루룩 들이키고 나면 이 더위가 싹 날아날 것 같은데요. 올여름에 꼭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주의 이색 공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버려져 있던 연탄 공장의 건물이 별빛 공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별빛 공장이라 과연 어떤 걸 만들어내는 곳일까요? 제주 서귀포시로 지금 가보시죠. 야, 아니 이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파티가 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티가 열린다고 오늘 아주 힘을 딱 주고 왔는데 그나저나 소리 이쪽에 들리는데 어디지? 누구세요? 지붕이 무너진 채 버려졌던 옛 공장에서 다양한 예술이 펼쳐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천정이 뚫려 있어 더 많은 걸 담고 텅 비어 있어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별빛 공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곳, 예술가들의 꿈을 모아 펼쳐낼 별빛 공장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돈키호테라 부르며 맨 땅에 헤딩을 자처한 이들인데요. 맨 땅에 헤딩이라는 요거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요. 네,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이렇게 막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인가? 맞아요. 상황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뚝딱뚝딱 파레트를 업어다가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거의 빌려다가 음료도 후원받고 예산이 0원에서 시작한 행사. 그래서 맨 땅에 저희는 다 같이 헤딩을 하는 돈키호테들, 모든 아티스트, 모든 스텝이 지금 다 맨 땅에 헤딩을 하고 계세요. 돈키호테들이 한마음이 되어 맨 땅에 헤딩을 시작하게 된 건 지난 겨울 서귀포의 오래된 연탄 공장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지붕도 없이 기능을 잃은 채 방치되어 있던 이 공간이 이들에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텅 비어 있는 모습이 오히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느꼈다는데요. 이런 공연 공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에 이렇게 이 공간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공간이었는데 재생시켜서 이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공연할 수 있는 거는 제주도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별빛 공장이 첫 가동되는 날.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이 한창인데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쳐나갈 별빛 공장답게 한국무용에서부터 현대음악까지 첫 쇼케이스에 참여하는 예술가들도 다양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랄까 공연장이랑 관객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연장이 되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망설이는 것도 있었는데 관객들이랑 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좀 더 소통을 잘하는 마음으로 이제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편 파티를 앞두고 등장한 이 컵의 정체는?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 컵을 좀 정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컵은 뭐 기념품입니까? 기념품 아니고요. 저희 여기에서 음료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그런 컵이에요. 사실 뭐 일회용품이라든지 뭐 요새는 뭐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굳이 그런 거 안 하고 불편하게 유리컵을 사용하신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일회용 컵은 제주도에 지금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니까 저희 오는 손님이나 저희들 뭐 입장에서 그런 것도 줄이고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즐거운 문화 공유와 더불어 환경까지 생각했습니다. 공간에서부터 업사이클링을 실행한 이곳 별빛 공장 안에서는 즐거운 불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을 꿈꾸는 별빛 공장. 첫 번째 쇼케이스 현장이라고 해서 공연만 준비한 건 아닙니다. 유년 시절 보았던 제주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는 양미경 작가와 제주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김지환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요. 서귀포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좀 아무래도 제주시에 비해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술적 감각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사실 제주 도민들, 관광객들 또 서귀포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돈키호테들인 만큼 설레는 건 관객들도 마찬가지. 과연 오늘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쇼케이스를 앞두고 찾아온 관객들도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순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연계가 되어서 이런 활동이 자주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곳에 와보니까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 별빛 공장 앞에 넓은 잔디밭이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이름하여 어른이 놀이터. 노는 게 제일 좋다는 아이들도 바쁜 일상에 지쳤던 어른들도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전통놀이에 빠져들었는데요. 한바탕 뛰며 놀다 보니 어느새 해는 저물고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종합공연 선물이라는 공연명에 걸맞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연주면 연주, 춤이면 춤, 동서양을 넘나드는 장르들이 한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사실은 이만한 사이즈의 이런 공연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이 투자됐고 손해를 받고 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 부풀어놔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콘텐츠 배우고 뛰어놀고 하는 건강한 콘텐츠를 모두 다룰 계획이거든요. 기대해 주시고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대를 즐길 수 있고 또 누구나 무대를 누빌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즐거운 공간.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이번 쇼케이스는 별빛 공장의 성격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연을 만들고 전시를 열고 파티를 즐기고 또 문화를 배우고 별빛 공장이 앞으로 꿈꾸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공간이 잘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시원하게 올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좋은 에너지가 돌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또 새롭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또 불러주신다면 간간히 와서 또 좋은 호흡을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이런 공연이 또 있으면 또 보고 싶어요. 집에 돌아가도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항상 반짝반짝하는 마음으로 살 것도 같고요. 네,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너무 특별한 기억이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사람들의 열정이 원동력이 되어 다양한 문화를 가동하는 별빛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를 배우고 즐기고 느끼는 복합문화공간 별빛 공장.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반짝반짝 더 빛나게 될 별빛 공장을 기대해봅니다. 네, 무너져 내린 천장이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된 별빛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낮에는 푸른 하늘빛을, 밤에는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제주 서귀포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이자 지역 주민들의 또 행복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이어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다채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